안녕하십니까. 카타르그대 피부과 조상현입니다. 그 아토피 비염을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고 또 환자분이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검사를 권유받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가 피부과에 그 아토피 비염 환자가 갔을 때 어떤 검사를 받게 되고 또 왜 해야 되고 그런 의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아토피 비염에서 진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앞에서 보셨듯이 이제 아토피 비염이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한테서 발생을 하고 일단 한번 생기면 재발이 잘 되고 상당히 오래가는 만성 질환입니다. 또 어린아이한테서 생기기 때문에 이런 아토피 비염으로 진단이 나오고 애가 고통을 받게 되면 아이의 학습이라든지 애가 장르를 선택하는 데서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아토피 비염에서는 아까 많이 해주셨지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서 악화가 되고 그러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또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이 되게 됩니다. 그때는 아토피 비염 환자의 경우에는 그 환자뿐만이 아니고 가족이 사는 어떤 주거지를 선택하는 문제라든지 또 애가 이제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배우고 또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거기에 어떤 제한이 따른다든지 또는 주위의 환경을 관리해주는 등의 여러 가지 치료 예방 방법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그때는 아토피 비염이 만약에 잘못 진단되거나 또는 요즘처럼 매스컴이나 이제 막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거기서 어떤 잘못된 또는 무분별한 정보를 이렇게 의존할 경우에 상당히 그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환자의 가족들과 그 생활에 또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되고 하기 때문에 아토피 비염의 진단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토피 비염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환자가 갖는 아주 특징적인 아토피 비염의 소견과 그 환자가 이때까지 어떻게 알아왔고 어떤 병을 가졌고 또 환자의 가족 중에 어떤 그런 아토피 비염을 알레르기 질환하는 그런 병력들이 아토피 비염의 진단에서는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검사법으로 이제 피부 단자 검사라든지 피를 뽑아서 그 특이 면역 글로불 E나 또는 총혈청 면역 글로불 E를 보거나 또는 어떤 아까 소아의 경우에 이제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를 보거나 그 밖에 이제 보조적으로 혈흔 내 호상구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 검사들을 병원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알레르기 질환으로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 검사가 어떤 그 원인 물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양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꼭 이 환자가 알레르기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검사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괜찮다고 딱 단정적으로 얘기를 듣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알레르기 검사 각기도 검사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 알레르기 검사에서 보면은 이런 것은 어떤 경우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정상인을 대상으로 뭐 여러 가지 알레르기 그 물질을 갖고 쭉 검사를 해봐도 어떤 사람은 양성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 생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또 반대로 아이가 너무 어린 나이에서 그 검사를 하게 되면 아직 그런 어떤 반응이 나오는 그런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얘한테는 이게 이 문제가 있는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그 알레르기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때는 이제 물론 우리 의학적으로 학문적 유발 시험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해야겠지만 이 유발 시험이라는 것이 원인되는 물질을 직접 환자한테 줘서 실제 반응이 나오는 것을 살펴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따르고 매번 시행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러한 배경이 있는데 그런 알레르기 질환에서 특히 아토피 비염에서 검사를 왜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까 여러 가지 그 환경이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뭐 요인들이 이제 아토피 비염을 일으키고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환자에서 그 아토피 비염 이에서 과연 무엇이 나쁜지를 알아내서 그것을 확인해주고 제거하기 중요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딱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요즘은 우리가 건강검진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뭐 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직장에서도 주기적으로 하고 이제 일부러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건강검진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이상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괜찮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을 하기 위한 목적이 상당히 큽니다.
옛날에는 검사해서 괜찮다고 그러면 괜찮은 거 왜 했냐 막 물어내라고 하시는 분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건 안 계시고 괜찮은 건 알면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 하니까. 그래서 악화열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괜찮은 걸 찾아서 허용해주는 목적도 상당히 아토피 병의 검사에서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일반적으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검사를 해서 측정을 하는 걸 면역 글로빈 E를 측정을 하는 검사가 많은데 아까도 이제 모두에서 아토피병 외인성, 내인성에서 잠깐 나왔지만 아토피병 환자의 80% 이상에서는 이런 면역 글로빈 E가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환자의 20% 정도는 아토피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이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 그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 이제 잠깐 나왔죠. 면역글로불린 E라는 어떤 물질을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항원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몸에 안 맞는 어떤 공격하는 물질이 들어왔을 때 반응을 나타내는 기전은 그 원인 물질을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특수한 형태의 항체, 어떤 단백질의 일종의 우리 몸에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항체는 이제 주로 혈액 내에 생성되는 면역글로불린으로 종류는 GAMDE라는 5가지 종류가 있고,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우리가 애들한테 예방주사할 때 하는 예방주사를 예방주사 수제 협정을 하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기에는 면역글로불린을 유도를 해서 실제로 그러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 몸에 방어를 해주게 하는 어떤 예방주사를 놓고 할 때 그 목적인 유도하고자 하는 물질이 이러한 것인데,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 면역글로불린 E, 아주 E가 아토피병 같은 알레르기 환자에서 높은 농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또 알레르기 반응에 어떤 일어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토피병 환자의 검사에서는 이런 면역글로불린 E를 측정하는 검사법이 많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피부 단자 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토피병으로 병원 가면 많이 이제 해보셨을 텐데, 이것은 이제 피부에 직접 원인 물질을 쭉 떨어뜨린 다음에 콕콕콕콕 찔러갖고 이렇게 반응을 보는 검사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주 안전하고 간편한 검사법으로 검사하고 한 15분이나 20분 있다 아주 신속하게 검사 결과를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항원이 들어있는 그런 액체, 이제 시약으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등에, 조금 큰 경우에는 이제 팔에 이렇게 쭉 가지런히 이렇게 올려놓고 그 부위로 소독된 침으로 이제 일회용 침으로 꾹꾹 찔러놓고 한 15분에서 20분쯤 있으면은 거기에 알레르기가 있고 항원 반응이 있으면 무게 물모처럼 이렇게 부어오르면서 주위가 빨갛게 되고 또 가려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정도를 보고 이제 그 자리에서 판정을 하는 것인데, 판정하는 방법은 물론 검사자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대조군하고 크기를 비교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3mm 이상으로 반응이 나오면 양성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피부 단자 검사를 하게 되면 보통 한 50가지 정도 항목을 쭉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피부 단자의 검사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 반응이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50가지 중에서 쭉 해서 반응이 안 나오고 음성으로 나오면은 그거는 얘한테 괜찮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환자가 이 양성에 나온 물질에도 실제로 고통을 받았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되고, 특히 음식물 항원에 대해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음식물을 제한하게 되면 이거는 계속 제한을 하고 성장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발 시험 같은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점은 그 대신에 이제 아주 어린 2세 미만에서 할 경우에는 피부 반응이 약하게 나와서 실제 문제가 있는데도 음성으로 판정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환자가 자기 질환 때문에 아니면 일시적으로 감기라든지 해서 약을 먹고 있거나 이제 피부염이 하는 경우에 반응이 나오는데 에러가 생기기 때문에 곤란하고, 또 피부염이 아주 심한 애들은 할 자리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피부 단자 검사는 이런 식으로 환자 등에다가 쭉 가지런히 이렇게 쭉 시약을 놓은 다음에 콕콕 실러보면은 이렇게 꼭 양성이면은 모기에 물린 것처럼 이렇게 부어오르고 주위에는 이렇게 뻘겋게 이렇게 변하는 그러한 반응이 나오는데 이 정도 반응은 이제 양성이 여기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요즘에는 그 애를 또 바늘로 찌르고 하는 게 또 불편하고 이제 번거롭고 또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요즘은 혈청 내 특이 면역 글로불의 이를 직접 측정해보는 그런 검사가 많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어떤 각각의 그 문제가 되는 항원들에 대한 그 특이 면역 글로불은 그 항원에 대한 그 특수한 면역 글로불 E의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그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뭐 라스트, 마스트, 캠라스트 같은 게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검사의 장점은 이제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아니면 피부염이 심해서 피부 반응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쓸 수 있고 어린 나이에서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피를 뽑아서 보내면 이제 결과만데 며칠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아까 단자 검사에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혈청 내 특이 면역 글로불의 이 검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검사실로부터 어떤 결과지를 레포트를 받게 되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클래스에 따라서 의미가 있다 없다를 판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 혈청 면역 글로불 E도 측정을 하게 되겠는데 이것은 어떤 특이한 면역 글로불 E의 항목을 보는 것이 아니고 면역 글로불 E의 총량을 보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의 80%는 증가했으니까 환자의 20%, 한 5명 중에 1명은 정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진단 목적이나 그런 큰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절대적인 가치를 갖지는 않지만 이 총 면역 글로불 E가 높게 나온 환자는 그 아토피비염의 일련의 반응으로 나오는 이제 천식이라든지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그 호기 아토피로 이행되거나 그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러한 의미를 좀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아토피비염에서는 항상 문제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게 음식물인데요. 음식물에 그 대한 것이 이제 많이 또 일반적으로 뭐 매스컴에서 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음식물이 원인으로 관여하는 것은 환자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음식물이 얘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는 걔만의 고유한 그 다 차이가 있고 일반적으로 그냥 무조건 아토피성 뭐가 먹지 마라 그런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이 좋겠고 음식물이 원인으로 의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다는 유아에서 이제 어린아이에서 발생하는 경우나 또는 일상적으로 이 정도 치료는 이제 충분히 치료한다고 보는데도 증상이 호전이 없는 경우에 음식물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설사 있더라도 커가면서 점점 줄어드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한 음식물 원인으로는 뭐 우유나 계란, 땅콩우도 같은 계열구간이나 뭐 밀가루 음식이나 뭐 생선, 인스턴트 식품 뭐 그런 것들 이제 중에서 문제가 각종 경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한번 제한을 하게 되면 어떤 가령 땅콩이 나왔다 그러면 땅콩 하나 끊어도 되는 게 아니라 땅콩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품들, 과자류나 모든 걸로 다 제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이 실제로 아토피병 원인으로 작용하는 데 대해서는 세심한 관찰과 검사가 이루어져야겠고 특히 성장기 어린이에서 함부로 섣불리 이렇게 판단을 내는 것은 피해야겠습니다. 다음. 이런 음식물 알레르기 검사도 결국 이제 찾아내는 과정은 일반적인 항원 유발 요인을 찾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식물에 대한 환자의 임상 병력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를 먹었을 때 실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하겠고, 근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음식물 일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일기는 한 2주에서 4주 정도. 그럼 이제 생활이 한 사이클이 되면 그 정도 충분한 기간을 작성을 하도록 하고, 그것은 이제 저녁 때 한 번에 쓰면 안 되고, 조그만 수첩처럼 이렇게 편하게 갖고 다니다가 항상 먹었을 때마다 또는 어떤 환경이 바뀌었을 때마다 그거를 간단하게 쓰고, 그때 어떤 피부에 변화가 있었는지, 가려움증이 있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환자 본인이 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나중에 쓰게 되면 이제 그거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그 고생을 이렇게 막 수고를 함에도 그 음식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쓰는 것이 객관적이게 쓰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음식물 어떤 원인이 될 것으로 의심되는 음식물이 이제 생각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피부 단자 검사라든지 그 음식물 성분에 대한 혈청 내 그 특이 면역골의 이를 측정한다는 것을 확인을 해보고, 중요한 경우에 꼭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그 이렇게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찾아낸 그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음식물을 식단에서 제거를 해서 증상이 좋아지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고, 또는 그 음식물을 다시 투여를 해서 일부러 이제 조어봐서 실제 어떤 몸에 이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가는 과정까지 하는 것이 음식물에 알레르기가 있다 없다를 결정해주는 그 원칙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아토피 피부에서 그 시행되고 그 중요하게 생각되는 여러 가지 검사들 위에도 그 우리 몸에 이제 우리 몸을 지키는 것들 중에서는 아까 항체도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 몸에 그 백혈구라는 이제 세포가 필수였는데, 그 백혈구는 군인처럼 이제 우리 몸을 지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세포들인데,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호산구라는 종류의 백혈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 검사를 해보면은 아토피 비염이 심한 경우에는 이런 호산구의 숫자도 많이 올라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런 호산구는 아토피 비염 외에도 이제 뭐 기생충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혈액 질환이 있을 때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첩보 검사 같은 거는 아까 우리 피부 단자 검사 같은 거는 그 자리를 바늘로 찔러서 잠깐 기다렸다 바로 보는 직지형 반응을 봤는데, 첩보 검사는 우리가 이제 특수한 조그만 이렇게 손톱같이 생긴 그 접시 같은 게 달려있는 그런 기구가 있어서 거기에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여러 가지 물질을 쭉 떨어뜨린 다음에 등에 붙여놓고 한 48시간 이틀을 이렇게 붙여놓고 기다렸다가 나오는 반응을 이제 지연형 면역 반응을 보는 첩보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고, 또 장강의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아토피 비염에서는 여러 가지 세균이 세균 감염 문제인데, 특히 포사균 같은 경우는 90% 이상에서 검출을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세균 배양 검사를 통해서 세균 감염의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것이 좋고, 또 피부 장벽의 어떤 정도 손상의 정도를 보기 위한 경표피 수분도식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것은 이제 말씀드렸던 첩보 검사를 한 방법으로 이렇게 특수한 테이프에 이런 그 접시가 쇠로 된 작은 접시 같은 게 쭉 붙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가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여러 가지 물질을 놓고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등에 딱 밀착해서 붙인 다음에 48시간 후에 띄고 보고 또 그 다음날 또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빨갛게 반응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상으로 아토피 비염에서 시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